K조선, 이름만 들어도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느껴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명상 뒤에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씁쓸한 역설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세계 1등인데 매년 수조 원씩 월세를 내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바다의 왕인 건 맞는데 그 왕좌에 앉아있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어딘가에 계속 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체가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K조선의 현 주소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특히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들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바로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입니다. 2025년 전망치인데 대한민국이 무려 86.6%. 와, 이건 뭐 거의 싹쓸이 수준이죠. 중국이 8.1%니까 사실상 상대가 안 된다.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게 바로 이 LNG선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왕자의 역설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기술 종속 문제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이 계속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만들고 있거든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7조 4천억 원. 이게 지난 30년간 프랑스의 GTT라는 딱 한 회사에 우리가 지불한 로열티 총액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우리가 세계 1등 배를 만들어서 팔면 뭐합니까? 그 배의 핵심 기술 하나 때문에 이익의 상당 부분을 그냥 기술 월세로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뼈아픈 대목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기술이길래 그러냐? 바로 이겁니다. LNG 화물창. 영하 163도의 초저온 LNG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인데 이게 LNG 운반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 한 척 가격이 2천억 원이 넘는데 이 화물창 기술료면 5%, 그러니까 약 10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술을 프랑스 회사가 꽉 쥐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이 기술 족쇄를 끊어보자 하고 2004년에 정부랑 조선 3사가 힘을 합쳐서 국산화 프로젝트 KC1을 시작했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2018년에 이걸 적용한 배에서 콜드스팟이라고 결빙 현상이 생기는 심각한 결함이 터진 거예요. 결국 프로젝트는 좌초되고 소송까지 가서 2,215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기술 독립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처절하게 깨달은 순간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끙끙 앓고 있는 사이에 밖에서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이 그래프가 중국의 추격이 얼마나 거센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8%대에서 28.6%, 거의 29%까지 그냥 수직 상승했어요. 이건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거든요. 예전엔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턱 밑까지 바짝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가격 격차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중국 배는 싸구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2025년 3월에 15.6%나 차이 나던 가격이 2026년 7월엔 5.4%까지 좁혀졌습니다. 1년 만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단순히 가격만 따라온 게 아니라 기술력 차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위협적이죠? 자, 이렇게 안으로는 기술 종속 문제, 밖으로는 중국의 맹추격.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K조선,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겠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미래에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 쉘이 뭐라고 전망했냐면 2040년까지 전 세계 LNG 수요가 지금보다 무려 60%나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요. 이건 뭘 의미하냐? 앞으로도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K조선은 이 미래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선박이라는 새로운 게임의 판을 짜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LNG를 넘어 메탄올, 더 나아가서는 완전 무공해 연료인 암모니아와 수소까지 이 미래 연료들의 공급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미래 바다의 표준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선전포고 같은 겁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꿈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다. 1단계로 2030년까지는 LNG와 메탄올 공급망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2단계로 2030년 이후에는 암모니아와 수소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거죠. 차세대 연료 전환,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총 정리를 해볼까요? K조선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K조선의 강점은 뭐니 해도 고부가 가치 선박시장의 절대 강자라는 거죠. 약점은요? 네, 바로 핵심 기술을 남에게 의존해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위협,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중국의 무서운 추격이고요. 마지막으로 기회, 바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강점, 약점, 위협, 기회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우리 K조선은 이 고질적인 기술 종속이라는 아킬레스건을 끊어내고 저 멀리서 쫓아오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려서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바다에서도 왕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